당 예비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공방 점입 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네 번째 TV토론회에서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각 당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두 분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고 했다라는 주장이 사실상 진실 공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가 어젯밤에 통화 전문을 공개했는데 오늘 오전엔 또 원희룡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운운,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오늘 기자회견 모습 보셨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뭘 정리한다는 건지 원 전 지사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당내의 그런 갈등, 여러 갈등들을 정리한다, 경선 과정의 갈등들을 정리한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에 패권을 놓고 나서 이게 패권을 두고 여든 야든 뭐 소란스럽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심판과 선수가 좀 다른 거, 역할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판을 봐야 될 이제 선수들이 심판한테 공정하게 좀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뜨겁게 달궈졌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께서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요구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심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드리면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정권의 너무 실정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또 비전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국민의 꿈을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길면 길수록 야권 전체에도 안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난처하신지 제가 질문한 거를 좀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주어가 누구인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요. 또 제가 아침에 그 스크립트를 좀 봤습니다. 보고 나왔는데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각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대표께서 뭐 원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누구를 뭐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여기 그 스크립트에 보면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직선거법 108조에 보면은 다른 후보들을 넣어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 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라든지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다른 여론조사 나왔던 것들을 보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이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 대표가 특정 인사를 직접 거론했겠느냐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 전 지사가 앞서 보신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좀 이런 뭐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 깨끗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응할 거로 보십니까? 여야의 관계도 아니고 이제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뭐 공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공개하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뭐 솔직하게 우리 당에서 이건 수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원지사도 전달하고 싶은 이제 의미는 다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편하시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게 공격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아니 우리 성일조 의원님께서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한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 뭐 이 국민에서는 다 발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소재를 들고서 경쟁을 해야죠.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가 4단계거든요. 오늘부터 4단계 들어갔습니다. 제주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손으로 뽑은 제주도지사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버리니까 임명된 공무원의 대행 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출마해가지고 이분은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신다는 분이 전화 통화한 내용 가지고 지금 이 대선판을 휘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봉사활동, 당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보이콧 전화를 받았다. 이거 가지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또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여부와 떠나가지고 어느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유일하고도 딱 한 분의 승리자가 있을 뿐입니다. 원희룡 지사입니다. 저는 적어도 천하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소재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정말 이게 소름이 끼치는데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친한 선후배들 사이도 그렇고 우리 이웃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 녹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제1야당의 당대표고 어떤 참신함, 그다음에 뭔가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전화 녹음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전화 녹음만 하겠습니까? 단둘이서 이야기하는 거 녹음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대표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 녹음을 해가지고 언제 어느 시점에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써먹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농담삼아 한 이야기도 나중에 그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음악의 분위기만 살짝 바꿔버리면 전혀 반대의 내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물론 선을 넘었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좀 이게 좀 녹음을 한다든지 뭐 통화 내용 가지고 천하의 패권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민주당도 선을 좀 넘어 있습니다. 예,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여야가 다시 이제 넘었던 선을 좀 돌아와가지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방역 문제, 코로나 문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개인 그 추측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그 해명 어떻게 좀 네. 중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핸드폰, 휴대전화에 있는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했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앞서 뭐 그 전화 통화 녹음하는데 단둘이 있을 때도 녹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또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아니 근데 앵커님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는 순간 전부 다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것을 설정을 하게 되면 녹음 안 됩니다. 그냥 그 설정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냅두니까 그것은 뭐냐면 녹음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 모든 기기에 다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동 설정 기능을 말하자면 오프하게 되면 꺼버리면 녹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녹음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또 반박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도적으로 녹음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마 기계가 쓰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도를 가지고는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평치풍파를 일으켰는데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여든 야든
지금 현재 대권의 경쟁이 각각의 내부에서 승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후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때보다 좀 피로도가 높고 국민들께 짜증을 드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 당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 수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습책이 나온 거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표께서 젊으시잖아요. 또 우리가 30대에 헌정사 처음으로 젊은 의욕을 갖고 또 뭐든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젊은 청년의 그 대표를 또 우리가 이렇게 모시다가 보니까 나오는 좀씩 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안고 가야 정치도 발전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또 그런 면에서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수정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 대표께서 이제는 반응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자꾸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자꾸 이상한 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 적정하게 아마 이제 제어를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하게 제어를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의원님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보면 토론회는 그 뭐 후보들의 그런 반발로 취소가 되고 비전 발표회로 사실상 대체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패배죠. 예. 이것은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추진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물려졌으니까 힘으로 밀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로서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수습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가지고서 통제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난리가 난다든지 당이 쪼개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눈높이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저 정도 실력 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의구심이 지금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계속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10년 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서 성장을 해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마인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후보 이게 안 되거든요. 준비도 안 돼 있지. 그렇다고 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가 될지 안 될지 보장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 내내 아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이 자꾸 기름을 부으시는데 조금만 부으세요. 기름 부을 일 이준석 하나도 대표께서 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저희 당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당 내부에 계셨던 우리 후보들이 지지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뜨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뜨려면 이게 기간이 있어요. 우리 후보가 뽑기 몇 개월 전에 이게 뜨게 돼 있는데, 당헌 당규에 돼 있는데, 그러면 여당은 경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우리 당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기구가 없는 거예요, 당헌 당규에.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특별 기구를 승인해 준 게 경선관리위원회입니다. 최고위원회 승인을 받은 게. 그래서 이 기구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 가지고 정책 토론회라든가 또 아니면 이벤트든 뭐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지율 높은 분들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진행하던 이 경선 이 정책 토론에 대해서는 경선이 아닌 이 경선관리위원회의 정책 토론은 계속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다가 보니까 갈등이 나온 문제지 원래 이 토론회 자체에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토론회 자체는 내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좀 지지율이 낮은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느냐, 형평성이 맞느냐 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나온 이 갈등의 문제인데 곧 수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성일종 의원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불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아주 첨예한 권력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검증도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고 그냥 지지율이 뭐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몰라도 지지율이 깡패라고 정치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가지고 줄 서고 그 힘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굴복을 시킨 겁니다. 굴복을 시킨 것이죠. 근데 그러면 무릎 꿇고 계속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가 말로 하는 건데 그런 말로 하는 정치를 가장 잘하는 현역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 끄더라도 아마 소방차, 대한민국에 있는 소방차 다 불러들여도 꺼지지 않을 불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이 걱정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틀립니다. 한 분은 심판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정리될 테니까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그 주제 좀 바꿔볼게요. 연장선이긴 한데 계속 그 성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 기름 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내부 상황이 또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가적인 원로이시자 정치계의 대선배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누구든 다 만나고 계십니다. 여당의 후보들도 들어오셔가지고 통화도 하시고 만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예전부터 이렇게 일정에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누가 오든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경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후보들이 앞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성 의원님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러면요 자주 뵙지요. 네, 자주 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 윤석열 전 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 것,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해석은 너무 나간 거다. 확대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이제 당이 정돈이 되고 또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뭐 더 앞장서서 나서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후보한테 편향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누가 오든 힘을 다 누구든 다 실어주고 계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안철수 대표가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독자 행보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성 의원님께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무 협상에 직접 나셨던 분이잖아요. 결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실무협상 당장으로서 제가 다 마무리를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린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이 뭐 저한테 있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이걸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야권이 정권을 가져오는데 안철수 대표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깨졌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올 때 올바른 또 다른 결정의 기회가 오시면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받을 걸 다 받았고 또 이준석 대표께서도 협상하면서 웬가는 건 단장님께서 다 좀 수용을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인력, 뭐 그다음에 부채 문제, 조직 문제, 지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았거든요. 딱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명 변경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에 대한 지지도는 민주당보다도 저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높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당비와 세금으로 주신 세금을 쓰는 기관인데 바꿀 때에 CI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바꾸니 제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합당을 해서 대권에 나올 텐데 그리하면 N분의 1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권 후보가 결정됐었을 때 그 후보한테 당명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하자라고는 중재안을 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별금지 문제입니다. 차별금지 문제는 이게 동성애, 동성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이런 아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당규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쪽 입장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그 합당을 위한 합당 그리고 뭐 국민의힘으로의 흡수 통합은 좀 원치 않는다. 그런 이견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에서 그 여야 간의 박빙승부가 됐을 때 이른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가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든지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할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의 제3지대 그리고 제3지대에 무슨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경험을 했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마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새 정치의 깃발을 들고서 대한민국 정치의 관행을 바꿔보겠다 해서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바꿔야 될 관행들을 더 많이 답습하신 분이 안철수죠. 그리고 이분은 최종적으로 정권교체에 동의를 하는데 그 정권교체는 안철수를 통한 정권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후에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난 뒤에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이 굉장히 클 거다. 왜냐하면 그때쯤 가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골칫거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성일종 의원님께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는 뭔가 도모하지 말라고. 아이 또 제가 기름 말씀드렸어요. 또 부으시네. 알겠습니다. 일단 7개월 정도 대선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TV토론회에서도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향한 보훈 인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늘 황교익 내정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익 씨, 요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씨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보면 일본 통해요.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일본 연미복, 정치인의 드레스 코드죠. 연미복 입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니까 일본 정치인으로 잘 어울려요. 일본 총리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미러링한 거죠. 네. 논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사가 좀 악수를 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악수를 둔 게 아니고 지금 황교익 씨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개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회에서 장관 그 내정자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내정자들 보면 전면에 나서가지고 설사 자기와 관련된 엄청난 뭐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공격을 받더라도 전면에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양보를 해서 전면에 나서더라도 굉장히 절제된 언어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다음에 자세와 태도도 제대로 갖추고. 근데 지금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내정을 해놨는데 오히려 내정받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거의 뭐 국민의힘 야당에서 공격하는 거 곱하기 한 10배 정도의 말하자면 단어와 어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급기야 이제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내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기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내정자가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재명 지사 임명권자 입장에서 이제는 거의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수장이 말하자면 그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장을 임명을 하는데, 근데 그 지방정부의 수장이 속한 당의 대선 예비 후보를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어도 좀 한참 넘은 것이다. 아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내정을 했긴 했지만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성 의원님 아까 질문을 좀 많이 드려서 이번에 전현님 좀 한번 드릴게요. 연장선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 진영의 공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친문 싱크탱크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본소득 등과 관련한 공개 토론 제안했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친문으로 그 범위 설정을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친노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캠프로 흩어져 가지고 직책을 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니 이재명 지사를 배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치개혁, 언론개혁, 뭐 검찰개혁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개파적 입장에서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중에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기본소득이 될 겁니다. 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이 취약한 논리도 좀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진다면 저는 뭐 나쁜 문제 제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도 한번 토론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 당 얘기입니다만 이번 공개 토론이 어떤 역할을 좀 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우선 황교익 씨 얘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뼛속까지 친일몰이의 DNA를 갖고 있는 친문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민주당의 당내의 대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낙연 전 총리께서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분한테 일본 총리하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연미복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행사장 격에 맞게 입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친일몰이를 하는데 저희 당에 대해서 친일몰이 하던 것을 이제 내전으로 돌린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고, 또 보니까 그 지금 말씀을 주신 게 토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소득, 기본금융, 또 기본주택 이렇게 해서 기본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쟁의 중심을 하다가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으로부터 좀 사각지대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권을 먹기 위해서 이런 기본소득이라든 이런 개념을 내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나 좀 보면 되고요. 또 기본금융도 그렇습니다. 이 기본금융은 기본이 신용입니다. 다 누구한테나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용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신용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하는데, 그러면 신용이 만약에 파산되어 있는 사람한테 또다시 이걸 또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을 완전히 없자는 이야기인데 과연 대권 주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해도 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더 격렬하게 전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짧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그 시간이 성일종 얼마 남지 의원님 이제 그 18세기 아담 스미스 이래로 지난 수백 년 동안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뒤에는 사실상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큰 정부죠, 큰 정부.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큰 정부로 계속해서 갈 텐데, 이 큰 정부 속에서 유능한 정부 또는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충분히 논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두 분 말씀 여기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